배우 강지원 씨가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되면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네, 한편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던 가수 유승준 씨가 입국을 허락해달라며 낸 소송이 내일 최종 판단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네. 오늘 관련 내용을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뭐 그 연예가 보면은 소식이 풍년이긴 풍년인데 좋지 않은 소식으로 풍년인 것 같아서 좀 씁쓸한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배우 강지원 씨가 또 성폭행, 성추행 혐의로 긴급 체포가 됐는데 일단 뭐 그 성추행 당했다고 주장하는 그 피해자의 친구가 신고를 했다고 하던데 일단 사건 개요부터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이제 배우 강지환 씨가 이제 성폭행 혐의로 어젯밤에 이제 긴급 체포가 된 사건이고요. 예. 그 체포 경위를 조금 보면 이제 9일 오후 10시 50분쯤에 이제 광주시 오포읍의 이제 강 씨의 자택에서 긴급 체포가 됐는데 이제 강 씨가 그 직전에 그 소속사 여직원 2명과 함께 이제 자택에서 술을 마시고 나서 예. 그 자택의 한 방에 그 여직원 2명이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이제 강 씨가 그 방으로 들어가서 그 여직원 2명을 이제 성폭행했다라는 것을 이제 신고가 들어왔던 것이고요. 그 신고가 된 경위에 대해서 이제 약간 설왕설래가 오가는데 그 피해자들이 직접 신고를 한 것은 아니고 그 피해 여직원 둘 중에 한 명이 이제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서 지금 우리가 감금된 상태로 성폭행을 당했으니 신고를 좀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피해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예. 그 친구가 신고를 해서 경찰이 현장에 가보니까 예. 실제로 지금 강 씨가 그 현장에 있고 그래서 강 씨와 피해자들을 분리를 해서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지금 강 씨가 자신들을 성폭행을 했다라는 이제 피해자들의 진술이 확보가 되니까 현장에서 이제 강 씨를 체포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소속사 측에서는 이게 소속사 직원이 아니라 그렇죠. 스태프다라고 이제 전해왔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 내용들은 여성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제 무고를 좀 우려하는 목소리도 좀 나오면서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 이런 입장도 있더라고요.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지금 뭐 어제 발생한 사건이고 예. 그다음에 그 피해자의 진술과 그다음에 어떤 가해자로 지금 추정이 되는 이제 강 씨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일 거고요. 그리고 지금 수사기관에서 아마 충분히 조사도 아직은 지금 진행이 됐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조사를 당연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예. 지금 뭐 이제 인터넷에는 워낙 이제 인기 유명 배우이기도 하다 보니 이게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보니까 이게 강 씨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서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른바 저희가 이제 뭐 저는 술을 안 합니다만 술을 마시고 이제 완전 그 기억 필름이 끊긴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네. 블랙아웃이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음주했을 때와 기상했을 때 그 사이가 비어 있다. 뭐 네, 이렇게 기억이 안 진술한 난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언론에 뭐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뭐 본인이 지금 기억을 못 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거 뭐 또 심신미약으로 아예 그냥 다 그럼 뭐 풀려나는 거 아니냐. 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이렇게 뭐 최근에 그런 사건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 이제 뭐 기숙사에 이제 침입을 해서 여학생들을 강간하려다가 이제 실패한 그런 사건에 대해서 네. 심신미약이 받아들여지는 케이스가 있긴 있거든요. 그럼 심신미약이 이제 되면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거의 미약 부족하다.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슨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서 행한 어떤 행위는 이제 처벌을 감경할 수 있다라는 게 우리 형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러한 부분을 혹시라도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심신미약이라는 것은 실제로 재판해 보면 재판부에서 그렇게 쉽사리 받아들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집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여성들의 주장은 있고 강재환 씨 같은 경우는 전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예.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이제 신빙성 주장으로 좀 가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좀 전개가 되는 건가요? 이제 이게 형사 사건에서 흔히들 이야기하는 게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과정이다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이제 판사하는 사람들이랑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참 이런 성범죄 사건을 하기 어렵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기가 너무 어려운 무슨 사건이거든요.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아마도 그 피해자들이 다치거나 이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쳤다라고 하면은 이제 강간치상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입건이 됐을 텐데 네. 지금은 뭐 중간간 얘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아마도 이렇게 명백한 그런 증거가 조금 부족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당사자들,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진술을 다 들어보고 그다음에 그런 정황 증거까지도 다 고려를 해서 네. 누구의 말이 더 믿을 만한 것인가를 가지고 수사기관이 기소할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고 재판에서도 그러한 부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여성분 같은 경우는 뭐 검사를 좀 받나 이렇게 되면 이제 성추행이나 폭행을 당했다는 어떤 그 증거가 될 수 있을 만한 어떤 그 검사를 받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좀 확인을 그런 부분은 그렇죠. 이제 예. 당사자의 진술 이외에 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간접 증거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물적인 증거를 이제 확보를 하게 될 텐데 예를 들어서 피의 사건이 강간치상이라든지 어떤 그러한 신체의 상해를 동반하는 사건이라고 한다라면 당연히 어떤 피해자의 속옷이라든지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상처가 발생을 했는지 예. 이런 부분을 확보를 할 텐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그 준강간 혐의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다라고 봐서는 네. 그런 어떤 간음 행위가 있었는지 그런 성관계가 있었는지까지만 조사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예. 그것과 관련된 자료들을 이제 수사기관에서 확보를 할 것이고 다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어떤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간음 행위를 하는 게 이제 중간간이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정말 그 당시에 의식을 잃었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어떤 음주의 정도, 그다음에 혹시라도 뭐 약물 복용 의혹 그런 네. 것 때문에 어떤 혈액 검사나 이런 부분도 좀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강재환 씨는 지금 긴급 체포 상태에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는 상태잖아요. 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제 영장 청구 같은 거는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이제 이렇게 체포가 예. 긴급 체포가 된 경우는 아직 영장이 발부가 안 되어 있는 그쵸. 상황인 거잖아요. 예. 이런 경우는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 영장을 이제 신청해야 된다라고 되어 네.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제 밤에 체포가 됐기 때문에 내일 밤 이전에 이제 수사기관에서 만약에 조사를 신속하게 해서 혐의가 좀 인정된다라고 하면 어떤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판단을 거쳐서 이것은 강지환 씨의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내일 밤까지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되고요. 예.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날 내일 모레까지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아마 이제 진행을 해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상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병역 기피 논란에 참 오랫동안 휩싸인 분이시죠. 가수 유승준 씨가 입국을 허락해달라면서 낸 소송이 이제 내일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일단 그 당시에 유승준 씨의 그 병역 기피 사례라는 것이 굉장히 법이 개정될 만큼 후폭풍이 컸잖아요. 다시 한번 복기를 좀 해볼까요? 이게 좀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제 이 유승준 씨 때문에 그 뭐 국적법이나 출입국관리법이 뭐 개정됐다라는 보도가 좀 나오고 있고 있는데 네. 제가 찾아보니까 그것 때문에 그 법이 이제 바뀐 건 아닌 것 같고요. 그것 때문은 아니고. 네, 오히려 그 이전에 보면 98년도에 보면 이미 그런 국적법 같은 경우에는 국적 회복에 대한 국적 취득 이런 게 있거든요. 예. 뭐냐면 국적을 이미 상실했다가 국적을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에 이제 신청을 해서 법무부 장관이 국적 회복 허가를 내려줘야 되는데 이 허가 거부 사유에 그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라는 어떤 조문을 추가를 해서 네.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이제 상실했던 경우에는 국적 회복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이미 98년도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승준 씨 때문에 그 국적법이 개정된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또 하나 이제 출입국 관리법 문제는 있어요. 뭐냐면 국적 회복이 하나의 이슈인 거고 또 하나는 지금 나오는 거는 뭐냐면 비자 발급이거든요. 예. 이건 국내 체류를 허가하는 부분이 이제 결국 비자인데 예. 이렇게 국내 체류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 지금 출입국 관리법을 보면은 그 대한민국의 어떤 뭐 공공 질서를 이제 문란하게 하거나 네.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국내 이제 체류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공공의 어떤 그런 이익에 대해서 과연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던 자에 대해서 이러한 사유를 가지고 과연 이것을 어떤 공공의 이익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설왕설래가 있는 거죠. 법조인들조차도 병역 기피 목적이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사회적인 파장이 크고
그다음에 뭐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러한 이제 판단 사유 예. 이런 것들이 과연 그 국내 체류 허가를 하지 않는 그런 정당한 사유가 맞냐에 대해서는 물론 법원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네. 또 일부에서는 야 그건 좀 과도한 것이 아니냐라는 예. 이야기도 하다 보니까 최근에 그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5년도에 아예 이거 법 개정해 버리자. 그래서 출입국 관리법에 병역 기피 목적으로 이렇게 국적을 이탈한 경우에는 국내 체류 허가를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아예 도입하자라는 법안이 19대 국회 때도 발의가 됐었던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근데 아직 통과는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입국을 허용해야 된다 아니다 뭐 여전히 지금 첨예한 입장인 건데 일단 1심과 2심에서는 패소를 했고요. 예. 내일 이제 대법원 최종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좀 어떻게 판단이 나올 거라고 보시는지요? 뭐 저는 조금 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유승준 씨가 가지는 이런 사회적인 파급력, 그다음에 어떤 그런 사회에 대한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부분을 사실은 재판부에서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어떤 대한민국의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외교 관계 등 뭐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수 있는 자라는 것에 유승준 씨를 포섭하는 것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있지만 저는 뭐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면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재판부의 1, 2심 판결이 저는 어느 정도는 합리성이 있는 것 같다. 다만 이러한 것들을 일반적으로 모든 경우에 다 적용을 해서 예. 어떠한 사람이 왜냐하면 이게 국적을 상실하는 경우는 되게 많거든요. 성인 남성이. 이게 근데 병역을 면탈할 병역을 회피할 목적인지 아닌지를 일일이 다 판단을 개별적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어떤 성인 남성이 국적을 이제 상실한 경우 모두에 대해서 다 비자를 발급할 수 없다라고 일반화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입법적인 어떤 좀 개선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희가 뭐 시작 때 그 이재명 지사 연결을 했었는데요. 일단 뭐 4가지 혐의로 기소가 됐었는데 오늘 뭐 짧게 오늘 재판에서 어떤 게 좀 쟁점이 될지 좀 짚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네, 오늘은 이제 항소심 첫 기일이었죠. 예. 그러니까 항소심 첫 기일이면 뭐 첫 기일에 막 증인신문이나 이런 거 하지는 않고요. 1심 판결에 대해서 그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입장이 어떤지 둘 다 항소를 했기 때문에 1심 판결에 불복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항소심 재판에서 어떠한 그 증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 항소심을 이제 취소시킬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한 입증의 어떤 계획이나 이러한 뭐 증인 신청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아마 오늘 이제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항소심에서는 그 1심에서 지금 그 4가지 혐의에 대해서 전부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예. 항소심에서 과연 이게 다 유지가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